도레미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영화 속의 과학. 봉준호 감독님의 신작 SF 영화죠. 미키 17에 나왔던 다양한 과학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려고 해요. 미키는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기 전의 기억을 그대로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죽은 후에 새로운 몸을 프린트해서 기억을 다시 주입합니다. 이렇게 미키 1, 2, 3, 4 쭉쭉쭉 가서 미키 17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불사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영웅으로 떠받들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키 17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미키 17의 배경을 보면은 지구의 환경이 정말 박살이 났어요. 이 미키 17이 지구를 떠나는 우주선에 탔고 이 새로운 행성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비이성적인 여러 가지 실험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지 이런 미키의 희생 덕분에 새로운 행성을 찾은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고 백신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영화에서 나왔던 새로운 몸이 프린트되고 기억이 돌아오는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먼저 첫 번째, 바이오 프린팅 기술입니다. 우리가 프린팅 생각하면 3D 프린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바이오 프린팅에서도 뭔가를 만드는데 플라스틱 대신에 세포를 씁니다. 우리가 만약에 뛰어놀다가 살이 패였어. 그래서 피 철철 흘리면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여기에 드레싱 해주고 뭐 연고 발라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맞춤형 세포를 프린팅해서 착 붙여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방향으로 바이오 프린팅이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은 환자 개개인마다 암세포의 특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약물 치료를 받더라도 다 다른 암세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속에서 암세포를 떼어냅니다. 그리고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해서 이 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즉, 암세포를 몸 밖에서 배양을 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나온 암세포가 어떤 약물에 가장 치료가 잘 되는지를 몸 밖에서 안전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키 17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람 몸을 뽑아내는 게 가능하냐?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다양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거를 재현해내기에는 아직은 기술이 불가능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다양한 상황들이 묘사가 되는데요. 저를 똑같이 복제했어요? 그럼 얘는 전가요? 얘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야 되나요? 윤리적인 문제점도 같이 논의가 돼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미키가 새로운 몸으로 탄생했을 때 원래 있던 기억을 그대로 다운로드 받죠. 그대로 주입하는 이 기술은 뭘까요? 바로 BCI라는 기술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몸은 전신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나 머리 쪽에 뉴런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거나 혹은 감정을 느낄 때 머릿속에 있는 특정 부분의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뇌파들을 우리가 컴퓨터 AI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있는 전체적인 전기 신호들을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바로 BCI 기술인 거죠. 이런 BCI 기술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침습형, 두 번째 비침습형인데요. 말 그대로 침습형은 머리를 열어서 안에 칩을 직접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비침습형은 그냥 모자 같은 기기를 써서 이 전자 정보를 가져가는 거예요. 침습형이 훨씬 위험하겠죠. 머리를 열어야 되니까. 위험하고 부작용이 올 수도 있는 대신에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침습형은 그냥 기기를 착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대신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침습형에 비하면 훨씬 부정확합니다. 요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분이죠. 일론 머스크가 또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기업에서는 이 정도 되는 작은 칩을 머릿속에 넣어서
이 원래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환자들이 직접 뭐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키보드 작성하는 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한번 실험을 해봤대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글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 칩을 이용해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1분에 약 8단어 정도를 쓸 수 있었대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타이핑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1분에 약 23단어 정도를 타이핑을 하고요.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한다고 치면 1분에 약 40단어 정도를 타이핑한대요. 그러니까 꽤나 스피드하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은 거는 뇌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정보와 기억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의 정보나 감정, 기억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어디서든 내려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게 이 BCI 기술의 목적인 거죠. 물론 아직은 이 기억이라든지 감정에 대한 정확한 뇌의 메커니즘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로 직접 이 정보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단순히 마우스를 어디로 움직여라 이런 명령어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미키 17이 새로운 몸에 기억들을 다운로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BCI 기술뿐만 아니라 심두뇌 자극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그 극심한 트라우마를 받을 때 뇌의 특정 부분 자극을 해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 순간에 기분 좋은 호르몬들을 방출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강제로 바꿔버리는 기술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느끼는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처음에는 이 미키 17을 봤을 때 이거 너무 편하겠는데? 내가 생체 실험을 당하는 것만 아니라면 온전히 나를 여러 명 복사해가지고 함께 살 수 있는 거라면 솔빈 100까지 만들어가지고 함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 복사돼서 기억을 내려받았을 때는 저와 똑같은 솔빈이겠지만 내가 하는 생각과 제가 하는 생각이 같을까요? 그리고 맨날 요리만 하는 솔빈과 맨날 유튜브 촬영만 하는 솔빈과 맨날 놀기만 하는 솔빈이 나중에도 같은 인간일까요? 과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지만 그 안에서 벌어질 여러 윤리적인 상황들이 함께 고려돼야지 우리가 건강한 기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미키 17을 보고 온 소리의 과학적인 감상평들을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한번 관람해보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같이 미래를 상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또 이런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들고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